네. 이쯤 되면 후회하는 시간, 후폭풍이 막 오고 있잖아요. 이 시기가 되면 남자는 그 사이에 새로운 여자가 안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면 연락을 하게 되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는 술 취해서 첫 번째 연락이 올 겁니다. 밤 한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쯤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는 연락을. 자, 대롱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벼랑 끝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두 남자의 B급 남녀 이야기 골방 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오랜만에 이별에 관한 주제로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저희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뭐 명확한 해답은 드리지 못해요. 단 남자는 헤어졌을 때 뭔가 심리나 이런 마음 상태가 된다, 이 정도는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별을 해봤고 주위에 뭐 많은 이별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식 차트처럼 이별도 약간 이렇게 그 출렁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다 비슷하더라 보통. 그거를 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후회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 필살기. 돌아오게 하는 필살기. 네. 요거를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 필살기가 안 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돌아오는 경우 분명히 있죠. 있죠. 환승이별입니다. 환승이별인데 훨씬 나은 여자, 모든 면에서 나은 여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안 돌아오죠. 여자분들이 말하잖아요. 똥 차고 벤치 온다고. 그렇죠. 이게 남자한테 적용됐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예. 단 새로 만난 환승한 여자가 만나보니까 완전 개차바이다, 인생 끝자락 여자판이다, 뭐 그러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헤어진 게 너무 아쉽다, 나는 내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 일단은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참어린 견딜래,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뎌라네요. 한 달 정도는 참고 견뎌라. 절대로 본인이 뭐 슬프다, 우울하다, 헤어졌다 이런 것들을 헤어지자마자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뭐 온 동네방네만 떠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남자는 그걸 보고 당신에게 정이 더 떨어집니다. 나는 그 연민마저도 사라진다. 그걸 보고 과연 마음에 동요 올 남자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자는 자기 이별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죠. 보통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한 거 맞구나. 왜냐면 여자가 후회한다, 여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잘해줬구나, 나는 잘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자분이 본인의 그런 슬픈 마음을 그래도 어디 좀 털어놓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티내지 말고 SNS나 이런 데 올리지 말고 그냥 뭐 가까운 주변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남자를 보라는 식으로 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헤어졌다는 거를 너무 티내면 안 된다. 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세요. 프사도 매일 바꾸지 말고 프로필 뮤직, SNS 막 비공개했다가 공개했다 비공개했다 하지 마시고 평온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존나 어려워요. 남친구 인스타 팔로 있으면 차단도 하지 마세요. 얘가 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살짝 좀 진정하면서 얘기를 좀 하세요. 네.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들통나게 하려면은 진짜 평온하게. 네. 속은 불 끌지만은 겉으로는 평온하게, 약간 그 오리들이 왜 물 밑에서는 졸라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것처럼 네네. 그런 것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냥 자락씨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헤어진 다음 날부터 계속 그 사람의 SNS나 이런 거를 계속 염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여자를 보면 은근히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영화에서 장난친 게 아니라 사실 맞네요. 네, 제가 인정할게요 그냥. 네. 이거는 정확합니다. 나랑 헤어지고 왜 아무렇지도 않지? 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해야 됩니다. 맞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슬픈 척 하지 말고 우울한 척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는 인내를 해라. 그래야 조정 기간이 끝나고 다시 만나더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밑으로 지고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의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서 만나더라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거는 영화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SNS 활용과 염탐.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인내를 하셨다면 이후에 이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슬픈 티를 내거나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난번보다 더 잘 살고 있다, 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있다, 요런 티를 팍팍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뭔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요런 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는 애초에 마음을 접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호기심 자극 플러스 궁중 유발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말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습니다. 못 잡죠. 뭔가 이 사람한테 떡밥을 던져주고 회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SN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어디 놀러 갑니다. 누구랑 하는지 올리지 마세요. 앞에 젓가락 숟가락 한 쌍만 있는 그런 걸 올리는 겁니다. 남자랑 하는지 여자랑 하는지 엄마랑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이런 것들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해서 살도 빠졌다는 거지. 이런 것도 아 좋죠. 예, 필터라도 활용하세요. 본인의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네네. 레깅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입고 있는 모습 보면 그 남자가 그 모습을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봅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슬슬 이제 그 입질 오거든요. 네, 염탐을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남자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랑 만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섹시하지? 왜 이렇게 예뻐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놀러 간 사진인데 누구랑 가는지 모를 때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죠. 와, 내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내랑 같이 갔던 곳인데 사진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아 씨발 누구랑 이번 누구랑 갔지? 나랑 같이 먹던 음식, 서로 진짜 좋아하던 음식, 좋아하던 카페, 좋아하던 밥집, 좋아하는 술집, 다른 사람이랑 갔어. 근데 누구랑은 모르겠어. 그러면은 궁금해지죠?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남자 핸드폰은.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SNS 활용도 잘 해야 되지만 본인도 그 남자의 카카오톡 부사나 SNS를 잘 염탐을 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흔적들을 뭐 남기고 있는가, 그런 것들 하나 두 개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다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때까지도 절대로 먼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예초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절대 술 먹고 힘들어서 절대 뭐라도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저희가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서 남자가 연락이 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적극적인 연락. 적극적인 연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남자가 연락이 올 겁니다. 네. 이쯤 되면 후회하는 시간, 후폭풍이 막 오고 있잖아요. 이 시기가 되면 남자는 그 사이에 새로운 여자가 안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면 연락을 하게 되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는 술 취해서 첫 번째 연락이 올 겁니다. 밤 한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쯤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는 연락을 바로 냉큼 받지 마세요. 그냥 하루는 묵혀두세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이 더 미칩니다. 네. 진짜 받고 싶으면 죽을 겁니다. 내시 기다리던 인내 결정체가 전화 왔구나. 근데 바로 받으면 그때도 안 됩니다. 왜냐, 남자가 얘도 내 기다리고 있었네. 그래서 첫날 연락 오는 거는 씹으세요. 남자가 이제 안달나면 미친 겁니다. 이제 보내놓고 나서. 맞죠. 예. 네. 근데 술 기운에 전화를 했는 거잖아요. 남자도 술에 용기를 얻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맨정신에는 전화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자분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연락을 기다리지는 말고 이쯤 되면 이제 남자가 어느 정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촉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다시 잡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기다리지만 말고 본인도 어느 정도 좀 다가가야 만남이 좀 성사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어느 정도 확실한 남자가 단서가 있을 경우에만 하시고요. 남자가 너무 지금 잘 사는 것 같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건 맞죠. 반대로 남자가 SNS나 이런 데 염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남자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날 그리워했다는 게 포착됐을 때 나 없어도 괜찮니? 이런 장난식으로 하나 기억해 하나 보내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연락이 딱 왔을 때 첫 번째 연락은 씹어라. 근데 뭐 첫 번째 연락을 씹되 그 다음에 부재중을 보고도 만약에 여자분이 그걸 무시하거나 그 이후로도 남자가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일부러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남자가 아예 그냥 마음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꿀팁인데요. 본인이 잔다고 못 봤다라고 보내면은 티켓타카가 될 거 아닙니까? 남자의 답장 속도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늦게 하세요. 아 그거는 맞죠. 적극적으로 연락은 주고받되 남자보다 답장은 늦게 하세요. 내가 할 일 없이 니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도 중요합니다, 이거. 자 어쨌든 연락이 오는 거를 딱 받았으면 어쨌든 본인도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이때부터는 약간의 그런 재회를 위한 티키타카가 좀 있어야 다시 한 번 더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후회하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여자들의 방법이나 필살기, 인내, 그리고 SNS,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적극적인 연락이었습니다. 연락.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 남자가 나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게 좀 된다. 근데 만약 그 남자가 그 사이를 못 찾고 다른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다거나 슬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슬프지만 그냥 마음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게 정답이다. 마음 정리하고 살다가 또 인연이 되면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커플들 이별하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만남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